상월선언 만행결사 3보 사찰 108 천리순례단의 발길 닿는 곳에서 희망과 치유의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순례단은 지난해 극심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 주민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08 천리순례단이 지나는 구례 화엄사에서 2021 화엄 문화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순례단과 어우러진 화엄 음악제가 가을밤을 수놨습니다. 전국 국공립 합창단 공연이 대부분 기독교 찬송 음악으로 채워지고 있고, 이들 합창단 지휘자 모두가 교회 합창단 소속이거나 신학대 교수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산 해운정사를 방문해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반야심경을 주제로 마련한 창작 영상물 경연대회 제1회 유튜브 반야심경 챌린지가 뜨거운 열기 속에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3보 사찰 108 천리순례가 순조롭게 시작된 가운데 발길 닿는 곳에서 희망과 치유의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순례단은 지난해 극심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를 지나며 주민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트지 않은 캄캄한 새벽. 앞뒷 사람의 랜턴이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불빛입니다. 순례단이 지나는 전남 구례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주는 행선 모습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구례 지역은 지난해 폭우로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천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최악의 수해를 입은 곳입니다. 수마가 핥힌 상처 곳곳은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당시 무너진 제방은 복구됐지만 주민들은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구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악몽 같은 침수 상황에서 주저없이 달려온 화엄사 스님들의 손길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수해가 발생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과 또 소임자 스님들 또 많은 스님들 40여 분께서요 바로 내려오셔서 수해 피해에 함께 복구할 수 있는 힘을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공공기관들도 지금 다 복구되고 있지는 않지만 열심히 지금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복구하고 있습니다. 물난리를 피해 가파른 산정상 암자까지 올라간 소 이야기는 당시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웃 마을 소들은 2,000마리 가까이 희생됐지만 사성암 인근 마을 소들은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물이 차오르는 걸 보고 그 소막사 소 키우신 분하고 그 상의를 해서 그 소막사에 물이 들어오려고 그래서 바로 소를 몰았죠. 몰아가지고 이제 도로로 나오니까 소가 자동적으로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사성암 가피담에 더해 정신적 공황에 빠진 주민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는 지역 사찰의 힘이 컸습니다. 많이 해줬죠, 불교에서도. 우리 저 화엄사 절에서도 그 식사 대접 그 5일 시장에서 막 매일 해주다시피 해줬어요. 짜장면도 먹어서 해주고. 그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죠, 스님들도. 순례단은 이런 이야기를 간직한 지역을 지나며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통과 교감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관건이란 것을 새삼 느낍니다. 행성 같은 새로운 수행 문화로서 공감대와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꼭 말을 많이 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천으로 한마디 말하지 않고 묵언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걷는 그 모습이 뭔가 사부대중에게 보여줬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은 국난을 극복하는 데는 충분한 저희들이 메시지 전달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속된 일정이 다리를 무겁게 하지만 화엄사와 천은사까지 거치면서 마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기암절벽의 천룡고찰 사성암에서 순례단은 생명을 존중하는 자비정신을 되새기며 국난 극복을 기원하는 108 천리 순례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지리산 천년고찰 화엄사에서 불교와 전통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 2021 화엄 문화축제가 사흘 일정으로 열려 다채로운 문화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행사 마지막 날에는 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단이 화엄사에 도착해 화엄 음악제를 함께하며 가을 산사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시원한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울창한 숲길을 걷다 보면 자연과 하나됨을 느낍니다. 화엄문화축제 첫날, 화엄사는 대웅전 앞마당에서 산내 암자인 연기암까지 왕복 2km 구간의 숲길을 어머니의 길로 이름 짓고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연기조사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걸었다는 그 길. 참가자들은 이 길을 걸으며 효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연기암까지 걸어가는 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소리, 새소리 너무 좋았고요. 연기암에서 식사하는 시간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높이 12m에 이르는 초대형 불화가 사찰 앞마당에 내걸렸습니다. 국보 제301호 화엄사 영산의 괴불탱의 진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영취산에서 제자들과 대중에게 법화경을 설하는 장면을 그린 괴불로 17세기 걸작입니다. 화엄사 선다회의 육복 공양에 이어 조계종 어산어장 임묵스님이 집전하는 괴불제가 시작됩니다. 법고와 태징, 태평소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늘하늘 나부끼는 장삼자락의 춤사위가 창공을 힘차게 가릅니다. 발화를 들고 펼치는 화려한 승무는 웅장한 범패 소리와 함께 절정을 이룹니다. 올해는 모사본 괴불 부처님이 아니라 진본 괴불 보살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고 또 불교 중흥을 위해서 삼사순례가 원만하게 장애 없이 잘 끝나기를 바라는 깊은 마음으로 주지스님이 배려를 해서 오늘 이렇게 괴불제를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단이 함께한 가운데 아름다운 음악 선율이 지리산 자락에 울려 퍼집니다. 올해 화엄문화축제의 슬로건은 화엄 길 위에 서다. 상월선은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의 원만회양을 서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화엄음악제, 올해부터 축제 명칭을 화엄문화축제로 변경하고 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전국 국공립 합창단 공연이 대부분 기독교 찬송 음악으로 채워지고 있고 이들 합창단 지휘자 모두가 교회 합창단 소속이거나 신학대 교수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전국 19개 국시 도립 합창단을 상대로 지난 3년간의 공연 내용과 지휘자 인적 구성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8년과 2019년 2년간 이뤄진 31번의 정기 또는 순회 공연에서 연주곡의 80% 이상이 기독교 노래였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시 도립 합창단도 같은 기간 전체 공연의 70% 이상을 기독교 곡으로 채웠고 이 같은 종교 편향적 선곡 비율은 소도시보다 대도시 합창단 공연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공립 합창단 상임 지휘자 모임인 한국합창지휘자협회에 소속된 57명 전원이 개별 교회 합창단 활동을 겸하거나 신학대 교수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창건 1219주년 계산대제 개막을 알리는 계산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국화향기 그윽한 해인사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계산대제에선 장엄 등과 국화가 경내를 장엄하는 가운데 오는 6일에는 해인사에 주석했던 역대 고승들의 업적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16일에는 역대 조사 달해제가 봉행됩니다. 7일에는 대장경 인경본을 햇볕에 말리는 포쇄 행사가 열리며 진정한 부처님 제자가 될 것을 서원하는 보살계 수계법회 등이 경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코로나를 이겨내는 방법은
이기심을 넘어서서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과 사회를 배려하고 협동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인사 계산대제는 해인사와 불자들이 코로나 시대에 고통받고 지친 국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기 위해 세상이 많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고 시비가 많습니다. 많은데 계산제를 맞이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화합해서 상생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에 앞서 부산 해운정사를 방문해 조계종 종정 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이 지사는 종정 예하를 비롯한 스님과 당 관계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진제 스님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큰 정치를 펼쳐나갈 것을 당부했고, 이 지사도 불교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예방에는 동아사회주 의현 스님과 주지 능종 스님, 영천 운부암 선원장 불산 스님, 종정 예경실장 도민 스님과 김두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배석했습니다. 서울 도심 포교의 중심 사찰 불광사가 가을의 깊이를 더하는 국화꽃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위안을 선사했습니다. 서울 불광사의 국화향기 나눔전을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 국화꽃이 고즈넉한 사찰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윽한 꽃의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나비도 이꽃 저 꽃을 옮겨다니며 가을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제2회 국화향기 나눔전 단풍드니 국화피다. 서울 강남 포교 중심지 불광사가 본당 앞마당에서 개막식을 열어 가을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뜨겁고 힘들지만 단풍이 드는 속에 아름다운 국화는 또 피어날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국화를 피우는 자연의 이치처럼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바세계에서 우리는 고난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자와 시민들은 이제 갓 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국화꽃 사이를 거닐며 가을 감성에 흠뻑 빠져듭니다. 가을 정취를 휴대전화에 담아 추억을 남기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속 갑갑해진 일상을 잠시 벗어나 꽃향기에 젖은 표정에 행복함이 묻어납니다. 네, 오늘 유난히 날씨도 더 좋은 것 같고 화창한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시국에 이러한 국화꽃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소원과 희망은 국화서원지에 빼곡히 적어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부처님과 피로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겼습니다. 감흥이 오고요. 부처님 전에 이렇게 향기가 피니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요. 광덕 큰 스님의 바람대로 모든 사회가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같이 더불어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불광사 국화향기 나눔전은 다음 달 22일까지 경내 본당 앞마당과 대웅전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국화 나눔전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연인 그리고 가족과 추억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불광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반야심경을 주제로 마련한 창작 영상물 경연대회 제1회 유튜브 반야심경 챌린지가 뜨거운 열기 속에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특색 있고 수준 높은 작품들이 각축을 벌여 불교 포교의 새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예불이나 각종 의식에서 빼놓지 않고 독송되는 반야심경. 260자의 불교 사상을 응축한 반야심경은 대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 불교 경전입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유튜브 반야심경 챌린지는 반야심경을 모티브로 한 5분 이내 창작 영상물 공모전입니다. 8만 대장경에 앞서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 고려 초조 대장경 판각 1010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벤트로 한 달여간 100여 편이 넘는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 걸 또 시도한다는 것만 해도 좀 획기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처음인데도 이렇게 좀 많은 작품이 또 올라오고. 본선에 진출한 9편이 BBS 불교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후 새로운 시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독특한 분장으로 눈길을 끈 목탁소리 중창단과 피아노 오중주와 소프라노로 클래식 반야심경을 들려준 부디 앙상블 같은 단체와 개인 참가자들이 한글 반야심경을 동요, 트롯, 랩 등으로 창의적으로 변주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비롯해 20, 30대 청년들과 중장년, 재가자와 출가자 등 다양한 사부대중이 참여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9편 중에 전통적인 반야심경을 살리면서도 현대사회에 맞는 다양성의 어떤 그 영상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젊은이들이 이 유튜브 영상에 참여했다는 것이 첫째로 좋고요. 그 음악도 영상 이런 게 좀 더 독창적이고 좀 더 시대에 맞는 그런 작품들이 더 나왔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반야심경 챌린지의 영예의 대상은 조계사 유아법회 성민 어린이가 주인공인 작품에 돌아갔습니다. 53 선지식을 찾았던 선제동자의 구도행을 떠올리며 성민 어린이가 스님 세 분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내용입니다. 금상은 부디 앙상블, 은상 아이고 전런, 동상 목탁소리 중창단이 수상했고 범어사 어린이 합창단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연습시키면서 그래도 너무 잘 따라와줬고 엄마 아빠한테 너무나 큰 선물을 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시대 유튜브를 활용한 참여형 포교의 장을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불교 콘텐츠의 질적, 양적 확장이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충남 내포 신도시에 지난 1일 백제 미소로 불리는 국보제 84호 서산 마의 삼존불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1억 원을 들여 제작한 서산 마의 삼존불 조형물은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웃는 모습이 달라지는 삼존불상의 특징을 살려 높이 3.3m, 폭 0.9m 크기의 화강암으로 제작됐습니다. 세계적 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오대산 환수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대산 사고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실 기록문화를 그림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오대산 월정사 왕조실록 의궤박물관은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그림으로 만나보는 조선왕실 기록문화,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 의궤 반차도와 도설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2일 초읍 어린이대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제13회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잔디 인형 만들기, 스티커 타투하기, 손소독제 만들기 등 생명나눔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했고 어린이 대공원 일대에서 장기기증 거리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10월 4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